투표를 합니다. 유권자 투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약 700년이 걸렸어요. 70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을 영국에서 잔다면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대훈장이죠. 그때부터 아무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남녀노소가 다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민주주의 역사가 800년이 흐른 1920년대였습니다. 여자가 마음대로 마지막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평등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그 민주주의 종주국의 하나인 프랑스에서 여자가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5년입니다. 1945년. 미국에서 흑인이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해가 흑인들의 투표율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민권법이 존슨 대통령 시절에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흑인들도 투표를 마음대로 하고 드디어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달성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1948년부터 남녀노소가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 외국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우리가 공짜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5년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라는 나무를 붙들고 있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도 많이 죽었지만 독재자도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나라를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서서히 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물려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이 근사한 나라를 넘겨주고 있어요. 임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기성세대가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미국이라는 훌륭한 고마운 친구, 그리고 건면성실한 국민,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근사한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물려줍니다. 물려주면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손에 물려주면서 부탁을 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랑이죠. 자랑도 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배가 고팠다. 그러나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자유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교육을 많이 시켰다. 교육. 그래서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많이 배우고 아버지보다 손자가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계를 품속에 안게 되었다. 영어도 잘한다. 외국어도 잘한다. 인터넷은 세계 최고다. 그러면은 하나 부탁하고 싶다. 뭐냐? 우리가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했는데 앞으로 2단계가 남아있다. 첫째,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이라는 과업을 여러분 세대, 여러분의 주체가 돼가지고 이루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은 인류국가가 된다. 자유통일과 인류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넘겨진 시대적 과업인 것입니다. 자유통일, 인류국가. 그럼 자유통일은 뭐냐? 자유통일은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2300만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자유통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해방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흑인 노예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의 북한 사람들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태인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남자 평균 키가 얼마냐? 통계에 의하면
174cm예요. 북한의 여러분들 또래의 평균 키가 얼마냐? 160cm입니다. 14cm가 차이가 나요. 한국의 평균 수명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80세입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 65세예요. 65세. 휴전선들 사이에 두고 같은 동족이 평균 신장 14cm, 평균 수명 15년의 차이가 난다. 15년의 차이가 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 그건 뭐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잘 되지 않느냐? 통일, 그건 대수로 피하는 게 좋겠다. 통일하면은 세금 더 내야 되고, 통일하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거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동냥하니까 난 통일 싫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비중이 많다는 것을 보고 절망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통일은 피할 수 있는 것이냐? 통일은 피할 수 있는 것이냐? 통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 자유통일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느냐?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통일의 원동력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 북한 동포를 이렇게 열등민족으로 만든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은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 생길 겁니다. 이 생각이 있느냐?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북한 동포에 대한 분노가 있다, 동정심이 있느냐? 김정일 정권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있느냐? 그것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국민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 국민 되기 전에 인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300만을 굶겨 죽인 자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한 마음이 없다. 짐승처럼 죽어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 오로지 웰빙, 출세, 여기에만 전력 투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저 영국의 문필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백이라고 하면은 풍요를 극복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자기 능력을 15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 바치면은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것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1년, 2년 뒤에 군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20대의 행운은 뭐냐? 군대라는 또 다른 대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을 2개 졸업할 거예요. 하나는 세종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는 군대, 큰 대자입니다. 저는 큰 대자를 써요. 군대라는, 국군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70만 명의 재학생에 매년 25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군대에서 여러분들은 총을 잡고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고 애국심을 배우고 절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으로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운명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이 대학교 4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운 것이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군대에서 일본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군대에서 참는 것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워서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보서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군대 간 사람이고
저는 군대 안 바꾸라는 것을 딱 체질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복학생들이 그 학급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진대요. 진지하게 되고. 그건 뭐냐? 군 2년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꿈이 자유통일한 다음에 인류국가를 만들어서 산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미래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통일돼야죠. 통일된 나라, 자유로운 나라, 번영하는 나라,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이 한반도의 미래상은 바로 이 네 단어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나라, 자유로운 나라, 번영된 나라, 강력한 나라, 이런 나라가 인류국가입니다. 인류국가. 여러분들은 인류국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인류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 대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20대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감 있고 애국심도 있고 절도 있고 생산성이 있는 이 20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국가적 목표는 인류국가이면서 동시에 강대국입니다. 통일된 한반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약 7,500만이 될 겁니다. 유럽에서 7,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에서 한 나라밖에 없죠. 독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한 8,500만이죠. 통일된 한국은 목표가 뭐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우리 절대 강소국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강소국, 스위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강소국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커지니까 우리의 모델은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나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대 공업국가입니다. 5대 공업국가.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등쯤 됩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력은 세계에서 7등 내지 8등 됩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평균 IQ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세계에서 1등.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정보화 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속는 데도 1등이에요. 한국에 비극이고 희극이 있습니다.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속는 데도 1등이다. 그 증거가 뭐냐? 2008년 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MBC와 종북 세력이 선동을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광화문 거리로 몰려나와가지고 석 달 동안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동을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가서 3개월 동안 그런 짓을 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 속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속으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사기꾼, 위선자, 부패군자, 반역자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권자입니다. 투표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국어실력이에요. 국어실력. 한자를 많이 알면은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보면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지 기적이에요.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를 써온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 그래서
한국인으로 태어나면은 불행해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해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놓여있는 이 백지 위에 아무쪼록 기성세대의 조국의 미국 사람들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북한 독재들을 동정하는 마음, 김정일 독재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결심하는 마음, 에집트 사태,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기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이 붓으로서 앞으로 70년 이상 살 겁니다. 그 넓은 화폭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